소설 이론 특강으로 할게요. 자, 소설이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창조해낸 허구의 세계입니다. 그죠? 허구의 세계를 인물이나 사건 전개를 통해 통일성 있게 구성하여 현실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죠? 음, 뭐냐면 진실성을 추구해.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팩트는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진실을 추구한다. 예, 진실이란 뭐예요? 뭐 정의, 진리, 감동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 이제 이게 소설. 그래서 소설은 이제 픽션이라 그러죠. 허구입니다. 자, 소설의 특징. 첫 번째 허구성. 뭐 중학교 때 배웠죠? 허구성. 그러니까 소설은 현실에서 소재를 취해 이야기를 꾸미지만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가공된 허구의 이야기. 즉 픽션이다. 허구이다. 그래서 허구성 소설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 굉장히 이거 사실인 거 아니야? 그 뭐 실화 소설 이런 게 있는데 실화 소설이면 실화이지만 실화 99%라고 할지라도 1%의 허구는 반드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실화 소설이라 그러면 그러면 실화라 얘기하지. 소설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실화 소설 뭐 이런 것들 다 허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개연성이란 말,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예.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 그러니까 소설은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실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나, 그죠? 실제 사건 존재할 만한 인물을 그린다. 그래서 즉 그럴듯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다음에 진실, 아까 얘기했죠. 진실성, 진실성. 자, 그래서 뭐예요? 소설은 허구를 통하여 인생의 참된 모습과 진실을 표현한다. 삶의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 작가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과 인생의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한다. 그죠? 가치 있는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 이런 거 진실이에요, 진실. 소설은 산문성이 있다. 산문성. 그러니까 뭐냐면 줄글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옆으로 쭉 설명해 나가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주로 서술, 대화, 묘사에 의해서 기술되는 산문문학의 대표적 관력이다. 그러나 요즘 여러분 요런 그 외국의 소설 중에서 운문 소설이 있더라고요. 시 같은데 시이지만 스토리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가 있어요. 뭐냐면 김동한의 경의 이런 것도 이제 그게 시인가? 예, 시네. 그거는 시로 구분되지만 뭐예요? 스토리가 있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운문 소설 이런 것이 있다. 예외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됩니다. 소설은 이제 서사성이 있다. 자,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죠. 예.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도 있긴 해요. 그죠? 그러나 되게 뭐 역순행적 구성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시간이 갔다가 왔다가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서사성이 반드시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성, 예, 아름다워야 돼요. 그죠? 소설도 예술의 한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미와 예술미를 갖추고 있다. 자, 소설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하죠. 소설의 요소 되게 중요한데 주제. 반드시 소설은 뭔가를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제. 그죠? 그래서 작가가 작품 통해 하고 싶은 말, 고발하고 싶은 거, 작가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에 담겨 있는 중심 사상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상의 날개.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뭐예요? 무기력한 지식인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의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안에 다 주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구성. 구성은 소설 구성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구성이라고 요 부분이. 자, 그래서 중심 사건의 가질수에 따라 일구성, 복합구성 이거 그냥 요런 거 그냥 지나가고 말하세요. 사건의 평면적, 입체적, 액자식. 평면적은 뭐야? 그냥 쭉 시간 순서대로. 입체적으로는 뭐예요? 어, 과거, 현재, 과거. 액자식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제 입체적은 두 가지 막 시간이 흘러가는
자, 그런데 여러분, 소설에 이게 구성의 단계가 아니고 소설 전개예요, 전개. 이게 구성의 전개예요. 근데 여러분, 소설, 잠깐만. 어, 구성 요소에 나오네. 여기 나오네. 오케이, 이따가 이거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전개, 소설 전개, 발단, 사건의 실마리가 나와요. 그죠? 전개, 갈등이 표출돼요. 위기, 갈등이 고조 심화돼요. 절정, 최고조, 갈등에서 결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어떤 소설은요, 요 결말이 절정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최고조했다가 결말했다가 다시 최고조로.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소설이 마무리를 이렇게 안정된 것으로 가지 않고 이제 독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이게 본봄이 그래요. 본봄. 자, 문체. 자, 이 이제 문체인데 요거는 문체라고도 하고 표현상 특징이라고 돼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서술상 특징. 시가 표현상 특징이죠. 그래서 개성이 나타나서 이제 이게 역순행적이냐, 출행적이냐, 뭐 해학적 오조냐, 반어적 오조냐 이런 것들 문체. 이건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어봐야 알아요.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소설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네, 여기서 문제가 다 나와요. 예. 여기서 소설 문제 출제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인물 중요하죠. 소설에는 반드시 인물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읽은 소설은 동물인데 그 동물이 인물이에요. 그래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역할에 따라 주동인물, 반동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고 주인공의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주동인물이 부정적인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긍정적인 인물, 선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만 주동인물이 이 소설을 끌어가는 인물이 부정적인 인물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줘야 돼요. 그리고 반동인물은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동과 갈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흥보전의 흥보가 주동인물이죠. 놀부는 반동인물이죠. 껍빛단 리에서 그 껍빛단 이 캡틴 리 이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물이죠. 시대의 그 시대에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일제 시대 때는 일본 편 들었다가 미군정의 미군 편 들었다가 시대에 영합하는 인물이죠. 대단히 부정적이죠. 그런데 그 인물이 주동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주요 인물, 주변 인물, 그죠? 음, 특성에 따라 전형적, 개성적.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변학도는 원래 전형적인, 원래 나쁜 놈이야. 이몽룡은 원래 좋은 놈이야. 음, 성격 변화에 따라. 자, 그래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죠. 흥보전, 놀보, 입체적 인물. 놀보 뭐 처음에 어떻게 해요? 나쁜 놈이었죠. 욕심 많았죠. 근데 나중에 고생하고 변화되죠. 이런 인물. 그래서 인물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사건, 인물, 사건. 반드시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설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인물 찾는 게 나와. 인물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사건, 어떤 사건인 거. 여기는 어떤 갈등이 있느냐. 갈등의 개념이에요. 그죠?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그래서 이렇게 외적, 내적 갈등, 외적 갈등, 그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과 습관의 갈등, 간섭의 갈등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갈등에 대한 거 분명히 나옵니다. 인물이 있으면 서로 갈등하겠죠. 자, 춘향전 하면 뭐예요? 자, 춘향이와 이몽룡은 서로 사랑하죠. 근데 춘향이랑 누구랑 갈등해요? 변학도가 갈등하죠. 그죠? 예, 그 갈등. 이게 사건이에요. 수청을 들라 이 사건이죠. 그래서 갈등의 양상 보면 되고. 자, 배경 되게 중요합니다. 배경에 따라 소설이 완전 틀려져요. 환경적 배경, 뭐 시골이냐 도시냐, 시대적 배경, 뭐 조선 시대냐 고려 시대냐, 예, 그죠? 시간적 배경, 심리적 배경. 그래서 이런 일제 시대냐, 뭐 6.25 전쟁이냐 이런 것들 배경. 그래서 요 배경, 인물, 사건, 인물에서 한 문제, 사건에서 한 문제, 배경에서 뭐 0.5문제 또는 한 문제. 자, 이제 시점과 거리는 소설의 시점이 네 가지죠. 1인칭 주인공. 자기가 주인공이야. 그죠? 그리고 1인칭 관찰자 시점 뭐예요? 나는 관찰만 해.
저 사람 내면은 몰라. 그냥 관찰만 할 뿐이야. 내 입장에서 한계가 있죠. 전유 사카 시스템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 틀리는데 3인칭 관찰자. 이 사람은 그냥 관찰만 하는 거예요. 자, 거리 보세요. 여기 구분. 1인칭 주인공 전유 작가 시점은 뭐예요? 그리고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서술자와 인물 사이. 그러니까 이 서술자 인물 사이는 각각 자기가 1인칭 주인공이니까 자기가 서술자가 주인공이에요. 전체 작가는 서술자가 주인공이에요. 그죠? 서술자가 자기가 그냥 가깝죠. 그러나 관찰자는 뭐 자기는 밖에서 관찰만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멀죠. 멀다. 서술자와 인물 사이야. 서술자와 독자 사이. 자, 1인칭 주인공은 뭐야? 1인칭 주인공은 전체 작가 시점. 가깝죠. 왜? 이 사람도 독자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읽고 독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읽으니까 가깝죠. 이건 멀어요. 독자와 인물 사이. 자, 1인칭 주인공은 가까워요. 왜? 독자와 인물 사이니까 자기가 독자이니까 자기가 주인공이죠.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전지적 이점 바깥에서 보기 때문에 멀죠. 그러나 독자 인물 사이는 이건 가깝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서술자와 거리 사이도 보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 이렇게 이론을, 그러니까 이론을 정리해도 모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요. 아, 소설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그래서 한번 소설 문제를 한번 경험 삼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서은이는 그거 문제 틀린 거 다시 보내세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 제가 해설지를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쯤에서 그 다음 주에 또 테스트합니다. 다른 문제 테스트에서 또 계속 문제풀이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설 이론 특강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어? 없죠? 자, 이게 이론이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